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산율은 오래전부터 박살났는데 헛소리래. 그럼 학생 수가 왜 줄어들고 학교가 왜 문 닫거나 통학합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바닥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보다 낮은 나라 있습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나라가 저희 나라보다 높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훨씬 높아요. 옆 나라 일본도 출산율이 1.2면 됩니다. 근데 일본도 걱정이에요. 출산율. 1.2나 되는 일본도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0.7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출산율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데 반등이라 말이 좀 부끄럽지 않나? 살짝 올라서 살짝. 그것도 있잖아. 뭐 장기간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찌끔 오른 겁니다. 분기부에 찌끔 오른 거. 약간 이런 거에 뭐냐면 제가 전에 그런 비유 했는데 여러분 학교 다녀봤죠?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아실 거야. 학교 다닐 때 보통 한 반에 지금은 좀 적은데 보통 막 45명, 50명 됐잖아. 맞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뒤에 성적 깔아준 애들 있죠. 뒤에서 노는 애들.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한 46등부터 50등까지 전교 꼴등한 애가 있어. 전교 50등 한 애가 있는데 운 좋아가지고 49등 했어요. 그럼 잘한 겁니까? 반등이야 이게? 보통 선생님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한 50등에서 45등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사람 새끼를 안 봐요. 예. 예, 다 보는 학생으로 봅니다. 학교 생활 다 해봤잖아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냥 NPC 취급해요, NPC. 그래서 선생님 뭐라는지 아세요? 일은 공 못해도 좋으니까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졸업이나 해라. 그냥 개근상에 받아가. 이런 말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전교 꼴등하는 애가, 전교 꼴등이 아니지,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뒤에서 1등 오른 거야. 그게 반등한 겁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나,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 우리나라가 인구로 먹고 산 나라인데, 인구가 감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증가하지만, 젊은 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결혼 문화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남자들이 옛날처럼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출산율은 박살난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박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출산율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건 돈을 많이 갖다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이 안 좋은 게 사실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출산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를 가지고 싶은 여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애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다거나 아니면 애를 가지는 것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여자분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모성애가 없는 여자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성애 아닙니까? 순종과 모성애인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시장이 많이 나와. 나 웃기게 그런 거예요. 뭐 결혼하러 나왔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애 없는 남자를 원한대요. 애를 안 가지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결혼장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결혼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직업과 그리고 이제 자산,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뭐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겠구나. 보통 남자들이 왜 아파트를 막 이렇게 억지로 분양받아서 이제 갚아 나간지 아세요? 보통 아파트나 공간이 뭐예요? 9평8사라고 하잖아. 맞죠? 9평8사. 그 전용 면적 25평. 방 3칸 한식 2개. 그게 원래 뭐냐면 4인 가족이지. 4인 가족. 부부가 안방을 쓰고 자식이 이제 방 하나씩 가지고 4인 가족 쓰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짓는 이유가 그런 아파트 살아가지고 애 한 2명 낳고 이제 잘 살아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아파트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건데 여자는 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오면 안 되죠 이게. 결혼할 자격이 없어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차신 분들이 그 임신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둘끼리만 잘 살면 안 되냐.
여러분 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혼해가지고 애 없이 잘 사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요즘 딩크족이라죠, 딩크족. 우리나라가 그 이혼율 높다는 거 아실 거야. 근데 딩크족 이혼율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딩크족 웬만하면 다 깨진다 보시면 돼. 네. 결혼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 생활 유지할 때 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자식이 재롱 떨고 하면요 웬만하면 누구로 듭니다 이게 진짜로.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같이 자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자식이 이제 끌고 오는 거야 아빠하고. 나 엄마 아빠가 같이 자는 거 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화해하거든요 진짜로. 나이 거리면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누그러진단 말이야 이게. 정말 크단 말이죠. 결혼하신 분도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뭐 싸우다가도 이제 애들이 놀이동산 간다거나 같이 놀아주면서 이제 뭐 서로 화해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애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애 없이 결혼 생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무슨 뭐 여자 외모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더 늦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애를 가지고 싶어하는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그럼 남자 입장에서 이게 리스크입니까? 리스크가 아닙니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여자분들 아시기 바랄게요. 남자가 뭔가 돈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갖추고 산 이유는요. 내가 자녀를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자 혼자 그 넓은 집에 살고 편하게 살아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뭔가 있잖아요. 자리 잡고 돈 모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태어날 이세를 위해서 그 이세가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좀 해주고 싶은 거 좀 많이 해주고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남자가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식을 원해요. 대부분. 근데 여자분들 중에 그런 자녀를 갖기 싫어한다거나 가지는 것을 상당히 불안수한 사람이 많아 이게. 근데 왜 결혼식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 좀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제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도 이 국내연에 대한 신뢰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스윗한 남자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예. 남자가 양보하고 남자가 좀 져주고 남자가 배려하고 여자가 뭔가 부족하고 경제 능력이나 하자가 많아도 남자가 뭔가 받아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결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연은 솔직히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국제결혼 캐파가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제결혼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무조건 우상향. 국제결혼 우상향 할수록 당연히 이제 국내연 시장은 이제 좀 관심도 떨어지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뭐 결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출산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 정작 출산을 이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사업이 박살나잖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교육사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종사를 해. 근데 애가 안 태어나니까 여자분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야. 보통 여러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다 누구죠? 다 여자 아닙니까? 원장도 여자죠. 근데 여러분 동네 가보면 흔하게 보이던 어린이집, 유치원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그 건물을 완전히 허문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리블링 해가지고 뭐 요양원 만든다거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집 교사 했던 분 다 어디 갔을까? 거기다가 이제 학생 수도 감소하니까 이제 예체능 학원도 이제 많이 못할걸요? 미술학원, 음악학원. 옛날에 저희 동네 가보면 이제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많았거든. 근데 거의 안 보여.
그것도 대부분 여자분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자분들이 이제 음대나 미대 나와가지고 찾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배워, 이거. 왜냐? 경기가 안 좋으면 앞으로 예체능할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예체능 학원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동네 자주 보이던 뭐 그런 뭐 피아노 학원, 뭐 미술 학원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결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뭐 국내연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국내연 이제 파이가 커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국제결혼 파이가 더 커지는 거야. 지금 출산율 올라가고 이제 국내 결혼 시장이 좀 그나마 올라가는 것은 국제 결혼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국내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박살난 건 주변 도로로 말씀드리자면 조카 큰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반에 20명 정도 납니다. 충격입니다. 저 때만 해도 8, 9반에 30명 넘게 있었는데 적어도 최소 28명 정도라고 적어졌습니다. 충격 아닙니다. 충격 아니야. 이걸 왜 충격을 먹어? 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요즘에 뭐 초등학교 중에 전교생이 5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아. 예. 이걸 가지고 뭐 충격을 먹어. 예. 저 같은 경우 어떠냐? 저희 모교는요, 제 초등학교는 지금도 학생이 많아요. 예, 제 초등학교는. 예, 여러분, 요즘에 한 학교에 초등학교 전교생이 1000명 넘는 학교 없죠? 근데 제가 다녔던 모교는 있어요. 있어. 근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그때 기억하기에 2300은 됐던 것 같은데. 2300. 전교생이. 엄청 많죠, 이게. 그래서 조양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밖에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장 끝에까지 있잖아요. 이 놀이터까지 가는 거야, 놀이터까지. 예. 좌우로 나란히 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면 그 유치원, 학교 입구 끝에까지 가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그때 저희 반이 48명? 그때도 약간 여학생이 적었어. 그때 여학생 21명, 나만 27명. 예. 그리고 6분단가 있었거든요, 6분단. 그때는 이제 책상을 이렇게 이제 1인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가지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책가방 중간에 세워놓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줄 거가 놓고 가지고 자리 다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한 분단에 8명이니까 48명 6분단 맞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교실이 좁아가지고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한테 얘기해요. 너 책상 뒤로 당기지 말라고. 뒤에 닿는다고. 이런 말 있었거든요. 이런 기억 없나 여러분? 예. 학생이 많으면 그런 생기 학생이 많으면.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겠다. 뭐 교실 사이즈는 똑같은데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교실 바닥이 나무였거든, 나무. 예. 나무 바닥이라 가지고 한 번씩 니스칠하고. 예. 그리고 그 장난치다가 그 나무 바닥이 있잖아요. 그 나무 그 찌꺼기 같은 게 한 번씩 올라와서 발에 밟혀 가지고 가시 밟히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옛날이네요. 요즘에 또 애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적은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학교에서도 호녀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호녀자녀. 국제결혼 자녀.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자녀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권의 학교에도 한 반에 두세 명 될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막 전교생님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두세 명 될 거야. 저 시 외곽으로 가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저기 어디야? 대구 저 현평 쪽에 가면, 육아읍 쪽에 가면 거기는 거의 절반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 납니다. 더 넘는 것도 있고 이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해가지고 이제 2세를 낳아서
기르는, 예, 그런 가정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실감될 겁니다. 애 키우는 부모는 알 거예요. 이제 보면 한국 사람만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구나. 뭐 학부 모임 가면 이제 뭐 동남아 여성이나 이제 동유럽권 여성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참관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몇 명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거지. 이제. 예. 보통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어머니 와가지고 어머니 모임 하잖아. 근데 이제 피부색이 다른 분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한국말 잘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지. 이 체감하는 여자분들도. 한국 여자도 체감하는 겁니다. 아, 지금 국제결혼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체감될 거야, 지금 애 키우는 분들은.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그 외국 여자분들한테 이 교련처럼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앞으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더 늘 겁니다. 더 늘 거야. 그럼 실감될 거예요. 정말 실감될 겁니다. 아, 생각보다 국제결혼 많이 하는가 보네. 실감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로는 답이 없어요. 국내 결혼으로 뭔가 인구조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그래서 국제결혼의 어떤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근데 국제결혼 캐파를 늘리게 되면 여자분 중에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앞으로 나이가 차면 결혼은 당연히 못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예.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나이 먹기 전에 나와야 돼. 나이 먹기 전에. 남자한테 그것저것 반하면 안 되고 본인도 뭔가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 먹고 답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해야겠다. 아마 그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설령 결혼해도 오래 절대 안 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